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주 동안 강화학습 스터디 같이 할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 기초랑 그 강화학습 앞으로 실습할 오픈 AI 침 설명드리고서 마칠게요. 우선 저 이번에 스터디에서 사용할 교재는 요 책인데요. 굳이 사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이거 사시고 나중에 2학기 때 옥찬호님이 와서 강의하실 때도 아마 이 책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료는 카톡방에 제가 미리 드렸던 그 링크에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에서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니까 그 미리 깔아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일정인데요. 한 6주 정도 진행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이토치 쓰는 거는 이렇게 3주가 될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강학습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이랑, 그리고 제일 기초적인 알고리즘들 배우고, 이제 신경망 사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환경을 푸는 거는 4주차부터가 될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 공부할 강학습의 정의예요. 정의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강학습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좋은지를 학습하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은 보상을 최대로 하는, 혹은 뭐 요즘에는 보상 말고도 다양성을 최대화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강화학습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이나 뭐 다른 거랑은 다르게 강화학습은 답이 없어요. 실제로 답이 없기도 하고, 그 주어진 정답을 인공지능한테 주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보상만 주어져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만 알려주는 거죠. 어떤 게 좋은 행동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상조차도 어떤 상황에선 이런 보상을 얻는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환경이랑 어떻게든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게 강학습의 정의고요. 강학습의 예시로는 유명한 거 두 개 하면은, 하나는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인 알파스타, 그리고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있어요. 둘 다 딥마인드에서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도타 3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어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화학습이 쓰이고 있어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학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까 전에 환경이랑, 그리고 강화학습 인공지능인 에이전트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배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떤 할 거를 결정을 하면은, 그 환경은 이제 리워드라 불리는 이 보상이랑 다음 상태를 에이전트한테 알려주는 거, 이걸 계속 돌리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환경은 에이전트한테 보상이랑 그리고 관측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환경한테 받은 관측을 토대로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보상을 받은 걸 통해서 이 자기가 했던 행동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알 수 있으니까 어떤 행동이 더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좋은 행동들을 하도록 학습하면서 결국에는 뭐 강화학습 인공지능이 잘 학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경험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더 좋은 행동을 찾기 위해서 탐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활용이라는 거는 그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 보상을 기억했다가 그걸 활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아, 이 행동이 좋았지 하고서 이걸 하든지 아니면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좋은 건 없을까 하고서 다른 행동을 억지로 안 좋을 것 같지만 그쪽으로 가는 탐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화학습 큰 그림이고요. 많은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고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해요. 제일 기초적인 예시가 멀티한 밴딧이라고 그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빠칭코 게임이라고 하나요? 그 숫자나 그림 세개를 맞추면은 보상을 얻고 아니면은 돈을 잃고 그러한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서 그 중에서 제일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기계를 찾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뭐 칼이 굉장히 많은 문어가 이 멀티한 밴딧 문제를 푸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빅피처에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요. 환경은 그 밴딧 기계 여러 개가 쭉 있는 게 환경이겠죠? 그리고 그 환경은 문어한테, 그러니까 에이전트인 문어한테 보상을 줄 거예요. 뭐 돈을 준다든지 칩을 준다든지 그런 보상을 줄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돈을 뺏을 수도 있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주면 뺏기는 거니까요. 행동은 당연히 그 밴딧의 기계 팔을 잡아당기는 게 행동일 거고요. 그리고 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될 거예요. 그 상태는 뭐 밴딧 기계 난수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밴딧 기계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든지 상태에 포함이 되겠죠. 뭐 예시 하나만 더 들자면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미니맵 있고요. 그리고 전장 상황 있는데 전장 상황 중에서는 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죠. 전장의 안개라고. 그리고 여기 위에 뭐 잘렸지만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자원 얼마나 있는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뭐 이런 적들도 있겠죠. 뭐 이런 환경이에요. 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얘도 역시 정리를 해보면 스타크래프트 2라는 환경은 스타크래프트 2 전장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에이전트는 뭐 사령관일 거예요. 거기서 유닛 하나하나가 직접 FPS 게임처럼 뭐 싸우거나 그런 걸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그 지시를 내리는 사령관이 될 거고요. 행동은 뭐 자원 채취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유닛을 이동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분리하면 던진다 등등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 보상은 아까 전에 멀티한 밴딧에서는 뭐 보상을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적게 준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겠지만 스타크래프트 2는 조금 다르죠. 이기거나 아니면 패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상태는 게임의 모든 정보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장의 안개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도 상태고요. 뭐 보이는 부분도 당연히 상태고 자원이라든지 상대방의 자원도 그 게임의 상태겠죠.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 환경에 대한 값이니까 어쨌든 상태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강화학습 스타크래프트로 강화학습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안개 가린 건 못 보니까 관측엔 포함이 안 되겠죠? 상태지만. 그리고 미네랄, 내 미네랄은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의 미네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의 미네랄은 관측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태가 있지만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을 조금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이 그림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상태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못 본다 해서 이 값들이 없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나중에 뭐 강학습 문제를 직접 만든다든지 할 때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그 환경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오늘 할 일의 3분의 2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 강화학습을 하는 거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손글씨 데이터셋인 엠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림 엄청 많은 셋 이미지넷이나 시펄 같은 데이터셋이 필요한 것처럼 강화학습도 그러한 환경,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스타크래프트나 바둑 혹은 로봇 제어 뭐 이런 것들 환경이 필요할 거예요. 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운전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겠죠. 그게 환경이 될 거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니까 오픈 AI라는 단체에서 오픈 AI Gy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아타리 게임, 8비트 시절 그 아타리 게임이요. 그리고 2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걷기라든지 아니면은 화성 가는 거 등등, 뭐 화성 아니고 달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플래시 컨트롤이라고 굉장히 간단한 그런 제어 문제 혹은 무조건하고 거미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 모형 움직이게 하는 그런 데이터셋도 있고, 로보틱스 로봇 제어 문제라든지 텍스트로 하는 뭐 간단한 게임들, 아무튼 간에 이런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예요. 사이트는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관련된 환경이 어떤 게 있는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아마도 3주차까지는 계속 이 환경을 쓸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많은 종류 중에서 토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프로즌 레이크라는 환경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스타트 지점에서 해서 이러한 홀, 구멍들을 피해서 여기 골 지점으로 가는 게 목표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작 지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고 그리고 얼어 있는 부분, 프로즌 이 파란색 부분, 그리고 홀 빠지면은 죽겠죠?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 스테이트겠죠? 그리고 목표에 도착하면 플러스 1점을 그 외의 상황에선 뭐 죽어도 0점을 준다는 거예요. 얘는 아까 전에 봤었던 리워드 보상이죠. 그리고 매 순간 상하 좌우로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까 봤었던 액션이에요. 아까 그 BP처랑 부합하죠. 아무튼 간에 이러한 환경을 앞으로 우리가 풀 거예요. 뭐 워낙 너무 쉬운 게임이라서 이걸 AI까지 동원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걸 안 하고도 강화학습을 배우기엔 괜찮은 환경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는
파이썬의 pip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pip 적고 그다음에 install gm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면은 돼요. 별다른 건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하신다면 오늘은 numpy 정도 까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했다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뭐 파이썬 다들 조금 해보셨을 테니까 짐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요. 다음에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 만드는 거는 짐 패키지 이름에다가 점 찍고 그다음에 make에서 여기다 환경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오늘은 프로즌 레이크 버전 제로라는 환경을 쓸 거니까 make 안에다가 프로즌 레이크 v0라고 적은 거고 나중에 뭐 아타리 게임 브레이크아웃 같은 거 하면은 저기다 이제 브레이크아웃 같은 걸 적으면 되겠죠. 뭐 그 외에도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보면은 이거 걸로 하죠. 환경 그림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 회색 글씨인가로 써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환경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었던 env 환경 인스턴스에는 이러한 멤버들이 존재를 해요. 일단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집합을 액션 스페이스라는 걸로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값의 범위를 observation space라는 걸로 제공을 해줘요. 상태에서 리워드는 상태가 아니에요. 볼 수는 있지만 상태는 아니고 그냥 리워드는 보상 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아무튼 간에 리워드를 제외한 그러한 관측할 수 있는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observation 스페이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이건 뭐 박스라든지 아니 기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요한 메소드가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reset, 그러니까 환경을 초기화하는 메소드예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서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려봐야 돼요. 한 번만에 학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환경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초기화만 해주는 리셋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행동을 결심했으면은 해야겠죠? 그 하는 거를 스텝이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이전트가 잘 학습하고 있나 하고서 궁금해서 보고 싶을 때는 이 렌더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뭐 렌더는 아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옵션을 한 거니까 그냥 이따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 리셋이랑 스텝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빅피처와 비슷하게 오픈AI 짐에서의 빅피처인데요. 환경과 에이전트의 상호작용은 이 그림처럼 진행이 돼요. 일단 리셋을 통해서 한 에피소드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에피소드 동안 계속 끝날 때까지 이 스텝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끝났으면은 뭐 학습이 완료됐으면 그대로 끝내도 되고 학습이 완료가 안 됐다면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오픈AI 짐을 사용한다면은 이 루프를 그대로 항상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 스텝 지나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트레인 코드를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만 바뀔 뿐이지 이 큰 플로우는 바뀌지가 않아요. 네, 벌써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빅픽처를 코드로 옮기면 이거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리셋을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했었죠. 근데 이 리셋은 초기 상태를 반환해줘요. 뭐 상태보다는 관측이란 표현이 더 옳겠지만 어쨌든 간에 리셋은 초기 상태를 반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렌더는 보고 싶으면은 넣는 거고 아니면 빼도 되는 거니까 일단 넘기고요. 액션 스페이스에는 샘플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샘플링해서 얻는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무작위라도 결정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텝 메소드를 이용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이 스텝 메소드는 다시 그 다음 스테이트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한 행동 때문에 이제 상태가 바뀔 거니까 그 바뀌고 난 다음에 상태를 반환을 해주고 그리고 보상도 줘야겠죠. 그리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여부도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뭔가 부수적인 정보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면은 여 while 루프를 벗어나요. 만약에 안 끝났으면은 새로운 스테이트를 현재 스테이트로 바꿔버리고 이 for 루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보통은 더 앞선 곳에 이렇게 for 루프가 하나 더 있고 학습이 됐으면 이 for 루프마저도 탈출을 해버리고 학습이 안 됐으면 다시 이 for 루프의 앞으로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오픈AI 짐을 이용해서 강화 학습 문제를 정의하고 풀 수 있습니다. 음, 네. 여기 콘텐츠 보시면은 콜앱이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어요. 앞으로도 여기에 하기 전에 콜앱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 콜앱을 들어가 보면요. 오픈AI 짐을 실습할 수 있도록 제가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 이거는 작년 자료인데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실행이 됐고요. 그냥 이거 실행하면 되겠다. 네, 보시면은 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는 계속 리셋을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observation space라고 discrete 그러니까 이산적인 값 16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고요. 4x4짜리 맵이니까 당연히 상태도 16개가 되겠죠. 그래서 상태라는 거는 에이전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니까요. 그리고 맵은 그냥 아까 그림처럼 정해진 거고요. 액션 스페이스도 상하 좌우니까 이산적으로 4개겠죠. 그래서 당연히 스페이스 사이즈도 4개고요. 그리고 렌더를 하면은 얘는 텍스트라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피소드 간단하게 스텝까지 밟는 코드고요. 뭐 보시면은 여기 초기 스테이트 0번 칸에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0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스테이트 값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안 움직였나 봐요.
그러니까 넥스트 스테이트도 0이 돼서 가만히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골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리워드도 0이고, 뭐 골에 들어갔거나 죽은 게 아니니까 끝나지도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값들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종합을 해서 한 개의 에피소드를 실행하는 코드가 마지막에 있어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요. 에이전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죽었네요. 왜냐면 여기 죽은 거 맞나? 어쨌든 뭐 왼쪽으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피소드가 끝난 거예요. 뭐 성공은 하지 못했네요. 뭐 여기로 가지 않고 하고 끝난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은 오픈 AI 짐 이용했고 이용 방법 알아봤고 그다음에 강화학습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